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는데요. 그런데 그 범행 도구가 일본 무사들이 과거에 쓰던 이 무기인 걸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네, 이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한밤중에 이웃을 길이 1m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 A씨는 지난 29일 밤 11시 반쯤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이 경찰과 복수의 언론들에 따르면은 A씨는 이 흡연 중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공격으로 피해자는 이마와 복부, 팔 등을 크게 부상했고요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관련해 주민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경찰 소리 들려서 보니까 경찰차 한 5대랑 구급차도 한 여러 대 있고 신호등 있는 데부터 쭉 서 있었던 것 같아요. 경찰차가 혹시나 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들었고. 한밤중에 일어난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. 예를 들어서 무슨 원한 관계가 같은 것도 아닌 일종의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거고요. 또 사망한 피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인 평범한 이웃 시민이어서 충격 그리고 안타까움 더해주고 있습니다. 네, 인테리어 회사 직원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10살과 4살 두 아들의 아버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평소 직장과 집 밖에 몰랐던 착실한 사람이었다고 이웃들은 전했습니다. 특히 다수 목격자에 따르면 피해자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약 5m 떨어진 관리사무실까지 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A씨가 뒤쫓아와 재차 공격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살해 용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한 주장은 또 더욱 황당합니다. 피해자가 스파이인 줄 알았다.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. 네, 범행 직후 자기 집으로 도주한 범인 A씨는요.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는데요.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내 귀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.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현 정권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. 이런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산책 과정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. 이에 경찰은 뚜렷한 범죄 동기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이상 동기 범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조사하고 있습니다. A씨는 이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도 시도하려고 했지만 A씨가 거부를 했다고 하고요. 이에 경찰은 오늘 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이 마약 검사를 위한 모발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.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이 정신질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는데 다만 필요하다면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아파트 이웃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요, 범인이 평소에 좀 이상 행동들을 많이 보여왔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. 네,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대기업 퇴사 이후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요. 종종 골프 가방으로 보이는 큰 가방을 메고 다녔다는데 지금 보니 해당 흉기를 들고 다닌 것 같다는 주민들 목격담도 보도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지난 17일엔 아파트 헬스장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었는데요. 관련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. 퇴사를 하고 낮에 좀 오기 시작해서 회원들이랑도 자꾸 뭐 기구 쓰고 있는데 나오라고 하고 혼자 욕을 막 심하게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. 이번 사건에서 또 눈길을 끄는 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입니다.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보유할 수 있는 바로 그겁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살해 도구로 쓰인 흉기 관리 체계 다시 점검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A씨는 지난 1월 이 해당 흉기를 구매하면서 장식용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경찰 허가를 받았습니다. 하지만 결국 이게 살해 도구로 쓰이면서 일각에서는 이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. 현행 이 총폭화역법상 정신질환 등이 있으면 소지 허가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총포와 달리 도검을 소지할 때는, 그러니까 도검의 경우는 이 소지 허가를 받을 때
운전면허가 있으면은 뭐 신체 검사서는 물론이고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. 또 3년마다 이 소지 허가를 갱신할 필요도 없는데요.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이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관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,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 충포도금 화약이라고 하는 것이 충포는 상당 기간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있었던 탓인지, 예를 들면 점검이라든가 또는 발부 요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촘촘한 것으로 최근에 많이 바뀌었는데, 도금에 있어서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그런 규제는 상당히 좀 부족했던 것이고, 사회 전체의 그 방위를 위해서 이런 도금에 대한 일정한 제약은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장식용으로 알려져 있죠. 그런데 그런 흉기가 이 살해도구로 변하면서 이거 관리 체계에 좀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, 새로 점검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, 지금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? 사실 우리가 총기 보유와 관련해서는 규제가 잘 되어 있는데, 총기 아닌 흉기를 보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규제, 사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흉기와 관련된 그 관리 규제를 철저히 하는 그러한 법률이 좀 정비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 병리적인 그런 묻지마 살해라든지 폭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관련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대안이 필요하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번 사건이 국민들 더 불안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개인적 원한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냥 묻지마 범죄이기 때문이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냥 그저 그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것 같고, 이런 흉기와 관련된 이런 묻지마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인 것은 관리가 가능했던 흉기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저도 이번 소식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. 운전면허 소지 정도로 이 정도의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국민들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더 세심하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있어야 국민들의 불안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.